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준 포탄이 유럽 전체 합친 거보다 많다. 야, 장하다. 야, 장하다. 장해. 아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참고해야 되는 건 그 포탄 생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최고라면서. 수준을 자랑합니다. 거의 1, 2위 정도 될걸요? 아, 저 뭐라고 해야 되냐. 사시미칼 만드는 조폭이 사시미칼 싹 빌려줬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조폭들이 갖고 있는 사시미칼보다 더 많은 사시미칼을 이게 뒤치. 사시미를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도대체? 근데 그때도 진짜 걱정이 많았었지만 이 포탄을 다 저렇게 밀어주고 국내에 비상용으로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것까지 다 줬다는 이야기 때문에 또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그 올해 5월 25일 날 보도가 하나 있어요. 이게 MBC 보도거든요. 비밀 협정에 따라 한국은 포탄을 미국으로 이송하고 있고 미국은 이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보낼 준비를 마쳤다. 이게 우리나라 법에 정해져 있거든. 전쟁 중인 곳에다가 무기를 보낼 때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예. 쓰리쿠션으로 한국이 미국한테 빌려주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TMI는 이거 보도한 게 장인수 기자예요. 야.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탄을 미국에 주고 미국이 가지고 있던 재고를 우크라이나에 주거나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 포탄을 미국으로 보내면 미국이 그걸 그대로 우크라이나에 보내거나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포탄 재고를 대한민국 덕분에 채워줄 수밖에 없다는 게 대부분 알려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러시아를 크게 자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행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그 푸틴이 그 러시아 대사 신임장 주는 그 장소에서 했던 연설을 보면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기다리겠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다린다.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서 대한민국 참 복도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이것 때문에 미국으로 보내서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건데 그 당시 그런 보도도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은 한국의 포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탄핵시켜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 국방부 그 국방위원회 그 상임위 회의에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절대 대답 안 하죠. 지금 포탄 재고량 얼마나 있냐. 군사 지금 비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는 2달치를 지금 비축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 2달치 충분히 있냐? 그러면은 이게 뭐 군사 기밀이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기밀은 무슨 기밀이에요. 다 퍼주고. 그러니까. 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추경호가 이 무능한 우크라이나 지원 참여한다면서 23억 달러 규모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며칠 전에 재밌는 짤에서 썼던 그림 같은데. 여러분 저 추경호 아니고요. 저 한동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웃자고 하는 게 지금 이거 웃을 템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저 사진 추경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마만 꺼냈는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포탄 유럽보다 많이 지원해주고 23억 달러 규모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차관 빌려주는데 완전 저리로 차관 빌려주고 맞아요. 그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 들어가고. 네. 저 23억 달러가 3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23억 달러 규모를 지원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비즈니스가 펼쳐질 때 대한민국의 순서가 돌아오겠느냐? 그걸 계산을 해보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렇게 지원하겠다, 얼마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자꾸 예전에 우리가 또 MB 시절을 보면은 저렇게 주고 자꾸 뭔가를 또 받아오잖아요. 예를 들면 저기서 뭐 3%, 5% 그 전문 용어로 뽀찌라고 네. 혹시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차님의 특성이기도 하죠. 이런 의심부터 하는 거. 성악설, 난성선설. 아이 뭐. 근데 저 동감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성선설로 바라보면 절대 안 돼. 뭐가 있을지 몰라. 당연한 거고.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그 가정에서 무능한 가장이 밖에 나가가지고 남들한테 펑펑 쓰는 게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번에 11월 달에도 소비자 물가가 3.3% 상승했어요. 4개월 연속 3%대. 물가가 다달이 3%가 올라간다. 근데 이게 있어요. 물가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성장률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복리예요. 그렇지. 전월 대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100원짜리가 어. 지금 103원이 됐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1월 달에 오른 네. 만큼 그 다음에 또 오르고 또 오른 매월 만큼 오른 3%씩 가격에서. 올랐다면은 어마어마하게 1월 달에 100원짜리가 2월 달에 103원이 되고 3월 달에 100원 되고 어. 하여튼 거기에 3%고 붙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장률 기저효과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어. 마이너스 1이었어. 근데 여기 이거를 2%까지 올리면 3% 올린 게 되는 기저효과 네, 이런 네, 건데 자 그래프로 몇 가지만 볼게요. 이게 지금 사실 국민을 속이는 그래프인 것이 저게 보면 물가가 떨어진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런 착시 효과를 줍니다. 저 물가 상승률은 계속 올랐던 건데 전달 대비 떨어졌다 상승률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 저 소비자 물가, 생활 물가 해가지고 5.0 그러니까 5.0% 오르고 1.8% 오르고 그 2.3% 오르고 이 과정을 거치는데 마치 그래프는 이게 물가가 떨어진 것처럼 보여주는 효과. 그러니까 매달 오르고 있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저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엄청 화가 나는 게, 그러니까 내가 겪는 거는 식당 갈 때마다 1,000원씩 2,000원씩 오르는데 뭔 3%는 3%냐. 맞아. 재작년에 3,000원 하던 소주가 지금 6,000원 하는데 100% 올랐구만. 뭔 3%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 3%는 개별 제품들에 대해서 쪼개고 쪼갠 제품들을 평균을 내다 보니까 3%가 된 거고 3%씩 오른 게 이제 제육볶음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돼지고기 3% 올랐고 고춧가루 3% 오르고 소금 3% 설탕 3% 모든 재료가 3%씩 다 오르면은 그게 합쳐서 2,000원 3,000원 오르는 거예요. 우리 저 야수님이 이제 싱글이다 보니까 가끔씩 밖에서 밥 먹을 때 그렇게 하는데 매번 그런데 거기에 그거잖아 지금. 그렇죠. 가격 보고 예. 씨발 이런 욕이 절로 나오는 진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아까 그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마치 오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 2022년 뭐 2023년 있잖아요.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3, 아니 마이너스 0.3, 0.3, 0.5, 0.6. 저거 물가 상승보다 못한 거잖아. 물가 상승률이 3%, 4%인데 성장률이 이딴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밑에 그래프를 보면 다 올랐는데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2.2잖아요. 미국이 경제 성장률 3, 4% 찍었던 이유가 설비 투자하고 내수예요. 근데 내수 망했지. 설비 투자 안 하지.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수입이 2.3인데 수출이 3.4잖아요. 그냥 대한민국 망해가는 수치를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거야. 오르는 것 같은 착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매달 그 수입 수출입 그 성적 발표하는데 그 지금 뭐 계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딴 기사를 내고 있거든요. 그 기사 쓰는 그 공무원들 찾아서 싹 다 목 쳐야 됩니다. 네. 이게 수치상으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불황형 흑자예요. 수입량이 너무 적어서 수출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지만 줄어드는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는 흑자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수입량이 줄어든다는 게 무슨 뜻이냐? 향후 3개월, 6개월 이후에 생산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수출도 줄어든다는 뜻이죠. 앞으로는.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시도별 감소액, 보통교부세, 지방세. 저게 감소액이에요. 경북 마이너스 1조 7천억. 보통교부세는 저거 뭐냐면 중앙정부세 내려주는 거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금의 한 80%는 다 국세로 갑니다. 지방세는 여러분들 아마 그 세금 내보시면은 종합소득세나 이거 내보시면은 국세로 가는 게 90%, 지방세로 가는 게 10% 정도 약간 비율이 뭐 구간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번 보세요. 지방에 있는 모든 복지가 다 사라질 지경에 지금 이르렀다. 야, 경북에 1조 7천억을 깎았는데도 경북은 또 찍어주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다 깎아서 누구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 어디로 다 가는 거예요 도대체 돈이.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란 말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노예 생활하고 계시죠. 국가 재정이 어쩌고저쩌고. 대한민국 국채 비율 50%, 일본 250%, 미국 150%.
국제 비율이요. 대략 그렇습니다. 끝자리까지 정확하진 않아요. 나한테 그런 걸 바라지 마세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내야지. 뭐 하냐 지금. 일반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국가가 돈 써야지.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무능이 전염병 같은 건데 어제도 한번 논란이 됐었죠. 나 이름 처음 들어본다. 국민의힘의 서정숙 의원. 이름 처음 들어봐. 성공했네. 새날에도 나왔다. 야, 씨. 새날 추위는 가을자 쫄 해드렸으니까 500원. 절출생 원인을 나 혼자 산다 방송 탓으로 돌렸어. 물론 이야기만 한 건 아니에요. 불륜 드라마, 나 혼자 산다, 그리고 정치인들. 예. 아니 1970, 80년에는 그런 드라마 없었나요? 맨날 엄마가 보고 싶어 막 이런 드라마 많이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저런 근데 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거는 진짜 지능이 낮은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평소에 고민을 안 했다는 티가 너무나 많이 나죠. 근데 국회의원 맞냐? 나 진짜 아무리 진짜 봐도 처음 처음 봐. 보는데. 진짜 처음 봐. 방송은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지 사회 반영은 그러니까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게 방송은 아니잖아요. 아니 나 혼자 산다의 내용은 나 혼자 살아서 슬프고 외롭고 이제 약간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 혼자 노는 그게 좋아 보이냐 약간 거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거지 혼자 살자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나 혼자 산다는 방송은 약간 처음 취지보다 약간 왜곡됐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근데 처음 기획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재밌어 보이지만 결국에 돌아보면 외롭다. 외롭다. 그래. 그러니까 결혼해라. 이게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다 그 하차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지들 이야기 나오니까 신났구나 아주. 어?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라는 방송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방송을 안 본 지 오래됐지만, 네. 그러니까 방송은 지금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인 거지. 네. 방송한테 네가 미래 비전을 제시해라. 이거는 개소리예요. 아니, 근데 뭐 그 정치가 해야 될 일이지 그거는. 그렇죠. 아니 한지붕 세 가족을 본다고 해서 나도 저렇게 애 많이 낳고 부적부적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잠깐만. 좀 멈춰주세요. 뒤에 그 얘기 다 있어. 네. 신나가지고 아주 나 혼자 살라 좀 본다 이거지. 자, 한국 OECD에서 압도적 꼴찌 출생률. 이거 심각하다 그랬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갖고 해야 될 일은 문재인 정부를 이어서 저출산 정책에 더 매진했어야 되는데 예산 줄이다 보니까 사실 이거 그냥 모르겠고 난 탄핵당할 거니까 다음 정권이 하든지 말든지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0.78%. 근데 이번에 한국은행이 그 나 혼자 산다 같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몇 가지를 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출생률 오른다고. 도시 집중 완화를 해야 된다가 첫 번째예요. 근데 김포 편입돼? 혼외 출산 용인해야 되고 청년 고용률 상승시켜야 되고 육아휴직 확대해야 되고 가족 관련 지출 확대해야 되고 집값 하락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출산율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한국은행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서정숙 진짜 국회 의정활동 어떻게 했길래 내가 몰라. 얼굴도 처음 보고 이름도 처음 보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출마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어그로를 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날도 다뤄주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언론에 나가고 싶어하는 장난질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하면 언론에 날 거니까. 성공했어. 근데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 게 나경원이죠. 네. 나 혼자 산다 겨냥해서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인식된다고? 이 프로그램을 안 보니까 저런 개소리 하는 거야. 왜 안 볼까? 한 번씩 재밌는 편이 있는데. 아니 근데 정말 사람들이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혼자 살 거야라고 생각해서 비혼을 택할까요? 그건 그렇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본질을 짚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핑계를 댄다거나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녀가 없어요. 강아지 고양이 입양하시는 분이잖아. 총리도 없어요. 그렇고. 아니 이를테면 이런 거야. 대통령부터 애를 낳지 않고 안 왔다. 근데 외국에 입양되는 아이들 그저 자기들이 입양해서 키우면 어떻겠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어야지. 무슨 나 혼자 산다를 이야기해. 나 혼자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니들 책임이거든 사실은. 자기들 책임은 방기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여러분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최근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 커플이
자식을 낳았는데 얘는 그러니까 그저 연예인 재질이 엄청난가 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가 뭐야? 빚가 번쩍 잘 사는 아이 집 내부 보여주면서 한참 그런 프로그램 유행이었잖아요. 연예인 부부 보여주면서. 그렇지. 예. 그 연예인들 잘 사는 프로그램이 훨씬 많아. 예. 자기 가족 이야기하는 예. 이야기. 왜 그 이야기는 안 해? 특히 육아 예능. 이게 뭔가 이게 관음증을 자극하는 육아 예능을 통해서 초호화 엄청, 육아 예능이죠. 예, 뭐 PPL도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했죠. 이번에 박진영이가 김태희하고 저 비부부 자녀 뭐 재질이 막 뛰어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난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반대하는 거야.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재능이 뛰어난 애들이 연예인 스타가 되는 것 진짜 힘들잖아요. 예. 연예인 자식들은 왜 그렇게 쉽게 연예인 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훨씬 많다고. 우리가 주말에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는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연예인들 재밌게 알콩달콩 사는 얘기가 훨씬 많아.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얘네들 지금 그 아기담보대출 아기 담보대, 야, 어감이 확 다른데요. 애기 나오면 좋다. 대출해 네. 줄게. 최근에 나온 정책이 알고 보니까 대출도 아니고 이자 깎아주는 거더만요. 이제 정부에서 네. 이자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짓들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얘가 뭐 서정숙 같은 뭐 국민의힘 의원이 뭐 나 혼자 산다 탓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능하다는 거죠. 무능의 전염병. 막 전염돼가지고 막 좀비가 돼 있는 거야. 무능의 좀비. 나 혼자 산다. 이것들랑. 아이고, 뭔가 무섭다고 해야 되는 건지 참 망설여지네요. 정말 야 적당히들 합시다. 더군다나 나경원이가 저번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 그 위원회 그 뭐 위원장 할 때 저 아이들 나오면 뭐 어느 나라는 돈 준다 이야기했다가 잘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아이 낳기를 바라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임신하고 있는 그리고 예비 임산부가 될 분들이 그러니까 임신하는 행동을 기대하는 사회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일상생활에서 엄청 그 모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폭력적인 그 상황에 노출되거나 하는 그런 후기들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애변 게 자랑이냐, 뭐 벼슬이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횡행하는 이 사회 분위기에서 어떻게 아이 낳으라고 이렇게 장려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왜 물론 일부의 마음들이 좀 도가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비판받아 마땅한데 아기를 갖고 있는 모든 엄마들을 맘충이라고 하잖아요. 네. 일베들은 나는 결혼 못하니까. 나는 결혼 못하니까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그 어른들의 어떤 친절을 가장한 그 오지랖 있잖아요. 아이를 낳았어, 아기를 데리고 왔어. 그럼 아빠는 누구냐, 직업은 뭐냐, 어디 사냐, 둘째는 낳을 거냐, 뭐 대학 때까지 몇 억이 든다는데 돈은 준비해놨냐. 그런 게 육아를 더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결혼해서 아이 키우는 분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힘들지 않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실제로 걱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게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 분위기가 애 나오면은 인생 끝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거잖아요. 맞아. 그게 무서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없는 흑사병 수준의 인구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아까 그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분야별 출산율 상승 효과 그 그래프 한 번 더 보여줘봐요. 왜 저게 1위에 도시 집중 완화가 들어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지방 살아도 교육시킬 수 있고 아파트 싼 가격에 내가 구입할 수 있고 문화생활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못하고 있는 거잖아. 윤석열이 이번에 오늘 이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부산 내려가서 부산이 남부의 거점 도시가 돼야 되는데 야 이 새끼야 부산 아니, 거점 도시 된 지 오래됐지만 그러니까 부울경 거점 도시 된 지 한 100년 된 걸로 아는데. 부울경 메가시티 좌절시킨 게 누구냐 이 짱놈 새끼야 진짜. 아니 그 진짜 그런 발언을 또 한 거 미친놈, 보면서 진짜 해동된 지 얼마 안 됐구나. 그 생각이 또 듭니다. 그 부산이 남부 쪽의 거점 도시가 지금 이치를 잃어가니까 지금 막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욕이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특히나 제 아이의 학부모님들 보고 계시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딸내미 아버지는 욕쟁이라 난 듣고 싶지 않은데 이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부산은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 아닙니까? 뭐 갑자기 부산을 그러니까 남부의 거점을 만들어. 부산에 윤석열이 취임하고 나서 부산에 부도난 기업들이 진짜 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부산의 대부분 그 제조업체들은 다 수출직이 중국 때문에 먹고 사는 회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중국 때리니까 중국 수출선 다 끊기고 네. 다 부도나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다음 주제까지 할 뻔했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무능이 전염병입니까? 네. 그렇군요. 혹시 예방주사 맞으셨어요? 정말 이 정부에서 예방주사가 필수입니다. 무능 예방주사 새날방송입니다. 여러분 구독! 왜냐면은 지금 87만 명에 딱 5명 남았어. 오. 구독 좀 해주세요. 너무 재밌으니까 들어오자마자 이건 뭐지 하고 들어오셨다가 구독하는 걸 까먹으신 분들이 있어. 맞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 여러분들 구독자 모두이기 때문에 구독하고 나서 10분 지나야 채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빨리 하세요. 그럼 이따가 5시 47분에 채팅할 수 있어. 구독 좀 부탁드려요. 근데 이제 채팅하시는 분 중에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네요. 일찍은 피임 필수라고. 네. 여기까지 아우,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조롱 비하하지 마시고. 자, 남쪽 별님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